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 시장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 또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투자 시장에 관한 분위기와 함께 또 크립토 시장에 관한 발빠른 소식들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뉴욕 3대 지수 혼조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는 또 한 번의 상승률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 증시 자체는 쉬어가는 흐름도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하락해서 3%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반면에 2년물은 올라서면서 4%대를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들도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달러는 올라섰고 골드는 소폭의 조정세를 받았지만 역시나 2,000달러 선 위에서 현재 거래되는 모습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시장의 헤드라인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걸렸을까요? 일단은 이 인물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들 CNBC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앞전에 파월이 금리 인하에 관해 논의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다라고 한다면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를 뒤집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발언에 관한 다양한 논란들이 시장에 있었고요. 그 논란에 관한 해석들 역시도 다양했습니다. 자, 우선은 판테온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윌리엄스가 말한 게 3월에 금리를 인하할지를 결정짓는 내용이 아니라 그때까지 발표된 석 달 동안의 PC 물가가 금리 인하를 결정지을 것이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하반기에 2차례의 인하만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금리에 관한 리스크 언제까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될 시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시장에 관한 유동성 역시도 확대될지 여부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들 여러분들 파악해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장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헤드라인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USDT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USDT는 테더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테더사가 최근에 미국 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테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이제 미국의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더리움의 보유자 무려 76%가 현재 수익 중이다라는 소식도 시장에 전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인투더블록에서 이더리움 보유자 76%가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 이 수익자들 중에서는 1년 이상 포지션을 유지한 장기 보유자의 수익률과 일치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수익자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추가적인 매도의 압력들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큰 매도의 위험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매집 집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일어날 경우에도 개인들의 매도가 될 것이고 이게 일시적으로 공급 충격이 시장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세력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에 관한 약세 신호.
조정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춤하는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관련한 차트적인 분석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의 주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SEC와 어느 정도 협의점에 도달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난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ETF의 마지막 관문에 관한 전격 점검을 잠시 뒤에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 크립토 시장에 관한 시세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비트코인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에서의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구간에서는 41,000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200달러 선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 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진 않다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몇몇 알트코인들이 현재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카르다노 에이다가 0.58달러에서 현재 머물러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70달러 선 회복하면서 71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오늘은 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주제를 열어보기 이전에 앞서서 헤드라인으로 좀 다뤄드렸던 내용들을 보다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랑 함께 보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4가지 헤드라인을 체크해 드리면서 비트코인 약세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소식들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분석가의 트위터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이제 저스틴 베넷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랠리 이후에 비트코인 조정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와 관련한 차트이고요. 그가 그어놓은 이제 추세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 구간에서는 38,000달러까지는 하락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화요일과 목요일 날 방송해드리는 또 퍼즈님의 구간과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3,000달러 이하로 계속 유지되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게 좋은 전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비트코인 41,000달러에서 42,000달러 선을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한 약세 신호의 흐름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일시적인 조정 국면 이외에 우리가 또 내년에 기다리고 있는 반감기 이슈도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 충분히 그만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인 하나 더 다뤄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주제를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들을 준비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요. 비트코인 현물 ETF 마지막 관문 과연 통과될까에 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천천히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고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SEC의 승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이제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SEC가 이제 자산 운용사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던 운용사들을 실제로 소집을 해서 다양한 회의를 이어갔다라는 그러한 기사들 여러분은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전달을 해드렸던 그러한 기사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SEC가 과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자꾸 승인을 미루는 것일까? 분명히 시장에서 승인을 해줄 그러한 의사는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에 걸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관문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조금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장에, 즉 나스닥에 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저와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의 그런 내용들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데드라인 자체를 1월 10일로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0일이면은 이게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1월 10일까지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점에서 한 달이 남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 안에 과연 승인이 날 수 있을지에 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바쁘게 현재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일지 보기 전에 이게 최근에 또 SEC의 공식 문서로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SEC가 블랙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운용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현물 ETF에 관한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SEC 입장에서도 지금 승인을 내줘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뭔가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한 기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블랙록이 이러한 SEC의 입장에 관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SEC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현재 있는데 SEC가 승인을 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SEC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승인이 날지의 여부들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내용들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EC의 쟁점은 이런 겁니다. SEC가 원하는 거는 이제 환매 방식에 관한 건데, 이 환매 방식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ETF를 고객이 이제 매입을 하고 나서 그 ETF를 다시 매도했었을 때 어떻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한 쟁점입니다. SEC가 원하는 방식은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 일단은 고객에게 현금을 먼저 지급을 해주라라는 거고, 사실 블랙록 입장에서는 그러한 현금에 관한 어떤 유동성을 굳이 운용사 입장에서 지고 갈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SEC가 원하는 안전한 방식으로 현금을 블랙록이 미리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외신 기사들을 조금 요약을 해왔는데요. SEC 같은 경우에는 ETF에 관한 현금 상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ETF를 고객이 만약에 샀다가 이제 난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매도를 했었을 때 이 현금으로 상환을 운용사에서 직접 해줘야 한다는 거죠. 블랙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뭐 비트와이즈, 그리고 피델리티와 같은 그런 운용사들이 고객이 매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ETF에 관해서 현금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를 운용사가 직접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승인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SEC가 원하는 바를 조금 이뤄줌으로써 빨리 승인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블랙록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금에 관한 리스크들을 굳이 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미리 현금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라는 게 사실 나중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라서, 그리고 그 돈을 받는 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랙록 입장에서는 이런 SEC의 무조건적인 현금 상환 모델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현물 모델을 현재 SEC에 제출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SEC의 이런 의도와는 좀 다른 모델을 제시를 했다가 SEC의 태도가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에 블랙록 입장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현물 모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SEC에서 납득할 만한 또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기관의 그러니까 SEC와 또 블랙록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이 기사에만 따른다면은 SEC가 이 블랙록의 하이브리드 현물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블랙록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모델안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경우에 그게 만약에 1월 10일을 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또 한 번 현물 ETF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했던 블랙록이 제시한 하이브리드 모델이거든요. 자, 어떤 건지 딱 보시기에는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이렇게 블랙록에서 ETF 이슈어라고 하죠. ETF를 발행을 했고 또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고객은 이 나스닥에서 ETF를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날 경우에. 자, 그러면은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이제 매수 주문을 했을 경우에 이 마켓메이커가 실제로 이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을 보유하고 매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나스닥을 통해서 고객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사실 환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객 입장에서 다시 매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현금을 다시 요구하게 될 경우에 이 밑에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조금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들을 겪게 되는 그 속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해외 마켓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해외 마켓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의 관할 안에 없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 해외 마켓메이커가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 요청에 따라서 현물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매도하지 않거나 혹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하려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매도 물량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더 많은 물량을 매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SEC가 주장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과정들 속에 해외 마켓메이커를 SEC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관할 안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기관들 같은 경우 심지어 여기 있는 코인베이스 역시도 모두 미국의 관할 안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업들과 기관들이기 때문에 SEC가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해외에 있는 마켓메이커들을 SEC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외에 있는 마켓메이커를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여기 보이는 블랙록 입장에서 이러한 환매금을 대줬으면 좋겠다라고 SEC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제가 빨간색 박스를 표시를 해놓은 이 과정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록에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해외 마켓메이커가 바로 국내에 있는 마켓메이커에게 돈을 쏴줄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이러한 모델을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블랙록 측에서는 SEC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들이 조금 생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마켓메이커에게 바로 매도된 금액을 국내 마켓메이커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SEC도 감시하기가 쉬워질 테고 고객들도 어느 정도 이러한 과정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델들을 봤을 때 SEC가 과연 블랙록의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가 사실상 지금 ETF 승인이 날 것이냐 나지 않을 것이냐에 관한 여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랙록이 이러한 모델까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들을 좀 토대로 SEC가 승인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모델 자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SEC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상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승인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이제 SEC 우려 사항들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판매, 거래, 또 수탁 등을 담당하는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환매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외 마켓 메이커도 믿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현물로 보유하는 것을 조금 배제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록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직접 현금을 미리 고객들에게 환매를 해줘야 할 그러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미국에 있는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SEC의 그런 입맛에 맞게끔 현물 ETF를 운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과연 이제 SEC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러한 좀 현재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내년 1월 10일 이전의 승인 확률은 여전히 90%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블랙록의 이번 수정안 SEC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알아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실제로 우리 크립토 현물 시장에 관한 공급들도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 수요 대비한 공급들도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록의 이러한 시스템이 받아들여지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인식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또 수정안 제출을 통해서 SEC의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들은 여기서 또 코인베이스의 어떤 역할에 관해서만큼은 SEC가 전혀 지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자면 코인베이스 역시도 사실상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고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SEC가 어느 정도는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지금 포착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뉴욕 시장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사실상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도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또 블랙록의 환매 시스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정사항을 요청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SEC가 전혀 태클을 걸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시간이 나실 때 살펴보신다면 현재 어떤 우리가 관문에 취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자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마지막 관문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환매 시스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수정안들이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여부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도 SEC는 또 블랙록과의 추가적인 회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는지의 여부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 마지막 관문이 통과될지 여부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에 크나큰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좀 결정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또 분석해드릴 온체인 지표도 많았는데요. 또 오늘은 제가 또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보다 자세한 내용들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